자본 잉여금을 좀 활용하게 되면 이 이익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해요. 네네. 뭐 보통 잉여금 하면은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뭐 이익잉여금 그렇죠. 이 정도 네네. 생각하시죠. 예. 이익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영활동, 그러니까 회사가 A부터 Z까지 제대로 돌아갔을 때 다 쓰고 남은 콩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매출 대비 매입 대비 매출을 이만큼 일으켜서 말 그대로 콩고물 네네. 이렇게 쌓여져 있는 네네. 네, 이런 건데 요게 이제 매년 쌓여져 있으면 요게 이제 처리되지 않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잉여금은 이렇게 이익 잉여금 말고요. 네. 자본 잉여금 되게 네.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예. 이 경영 활동으로 만들어진 잉여금이 아니라 정말로 자본에서 네.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본 거래로만 해서 만들어지는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주식으로 돌아와서 잉여금이 되어 버린 것들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보통 표현들도 합니다. 뭐 아무튼 이 잉여금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익 잉여금 말고 자본 잉여금도 있다. 네. 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잉여금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법인에서 받아들여지는 잉여금에 대한 느낌과 이제 주주분들이 잉여금에 대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잉여금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하고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 즉 주주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잉여금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이익 잉여금이 법인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개인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법인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법인의 등기 임원분들은 급여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매달 원천징수 하니까 원천징수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잉여금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원천세 또는 5월 달에 내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에 되어지는 종합소득세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는데 네. 잉여금은 법인에 결국엔 나중에 등기 임원분들이 퇴직하실 때 네. 퇴직금을 잉여금에서 줄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는 이 퇴직금을 법인의 잉여금에서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덜어낼 수 있는 퇴직금의 자원이 잉여금에서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와 반대로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개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주주분들은 법인의 등기 임원인 경우도 있고 임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은 결국에는 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잉여금에서 결국에는 주주로서에 대한 권리 확보가 잉여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에 대한 잉여금의 모습하고 이 개인에 대한 잉여금의 모습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지만 법인에서 받아들이는 잉여금의 모습하고 개인, 주주분들이 받아들이는 잉여금의 모습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것 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잉여금은 이 주식에 대한 가치, 우리가 순손익가치하고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요 녀석들을 가중평균해서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 55조, 54조, 56조 요 범위 내에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또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잉여금이다. 그래서 잉여금은 이렇게 법인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는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주식 가치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잉여금이 어디까지 파생되어지냐 하면은요. 이 법인이라는 이 회사는, 이 주식회사는 영원하지만 이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영원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다 자연인이니까 언젠가는 다 흙으로 또 여러 구슬 이렇게 가게 마련일 텐데 이 주식이 이동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세금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개인으로 주식이 이동되어지면
뭐 당연히 소득세 같은 게 영향을 미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뭐 내가 죽으면서 내 자식들한테 또는 뭐 특수관계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또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잉여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으로 보면 이 소득세와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법인세 많이 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잉여금은 전체적인 곳에서 보게 되면 세금학적인 부분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잉여금은 이러한 녀석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국에는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을 줄여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금하고 똑같이 연동되어져서 가는 게 이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짧은 내용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네. 줄여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셨을 거고 또 네. 많은 세무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네.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이 이익 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을 좀 활용하게 되면 이 이익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키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 오늘은 이익 잉여금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다음에는 이 이익 잉여금이 아닌 자본 잉여금을 활용해서 줄여낼 수 있는 절세의 팁,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대표님들 대부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절세 전략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네네. 회사에 실질적으로 잉여금은 많은데 요 녀석들을 덜어내려면 그동안 해왔던 절차들이 여러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뭐 퇴직금을 받아 나오신다든가 실질적인 퇴직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했던 이익 소각에 대한 부분들, 세금 줄여낼 수 있고 뭐 아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조금 불편한 진실 속에서 움직이셨던 컨설팅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있지만 요 잉여금을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 부분을 최대한 회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